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아침 천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꼭 구독 버튼을 누르고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사건이 갈수록 더 꼬이고 있다.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국정감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추미애 관련된 비리 의혹이 앞으로 더 확산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추미애 아들 관련 얘기를 항상 제 일보로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비리 의혹들이 계속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근 전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작년 7월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다른 뉴스 중 하나는요, 여러분들 김용민 의원 아시죠? 민주당의 민변 출신의 변호사인데 조국 전 장관 때 법무 검찰 개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추미애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추미애와 관련해서 제1선에서 거의 대변인처럼 마치 추미애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야당이 지금 공수처장 이 후보 추천위원회 우연을 추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야당에 굳이 몫을 줄 필요가 있느냐, 2명. 그러니까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하니까 지금 공수처장 임명이 안 돼가지고 공수처 발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야당의 추천 몫을 없애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무조건 4명만 추천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악법 개정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김용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검찰 개혁 제일 앞장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추미애와 같이. 그런데 이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진중권 교수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민사소송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민과 이제 진중권 교수와의 이 소송 문제가 또 이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이 페북에 밝힌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적폐청산 어쩌고 하는 단체에서 저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어제 민사 소송도 하나 들어왔다.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다. 소장을 읽어보니까 황당하고,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드는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단다. 그 대목에서 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1일 날 김용민이가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의 뭐라고 했냐면,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다.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니까 6월 22일 날 바로 이튿날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맞받아쳤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다. 누가 조국 똘마니 안 할까 봐서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윤 총장이 사상 최악의 총장이라면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국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준엄하게 임명 책임을 추구하라,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형사소송에 이어서 민사소송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우리 다 같이요, 이 진중권 교수 적극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 김용민 의원의 이 막무가내식 소송 반드시 진중권 교수가 이길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많은 지원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JTBC의 보도, 그 다음에 이 하트경 의원의 이 페북을 통해서 조성길 전주 이태리 북한 대사 대리가 한국에 왔다. 이것이 이제 국내외 탑 뉴스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친북 이 탈북 인사들 보도는 특히 조성길과 같이 사상 최초의 외국 북한 대사급 외교관의 한국 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반발은 아주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다른 논평은 삼가하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만 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태용 의원은 당시에 이 조성길 한국행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한국 추진을 한국 행을 추진했지만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 2018년도 11월 한 달 만에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할 수 없는 라인을 통해서 조성길 당시 대사가 망명 최종 선택지로 한국을 택하라 이런 이 캠페인을 벌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캠페인을 계속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바로 한 달 만에 중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 북한은 조성길 대사가 대사관을 탈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대사관 직원을 시켜서 딸을 평양으로 강제시킨 것으로 쭉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2019년도 1월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당 차원에서 조직 지도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즉각 이태리 북한 대사관에 대한 검열에 착수해서 이 조성길 대사의 탈북 내용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딸을 평양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 태용 의원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 태용 의원이 과거에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으로 있었을 때 조성길은 같은 국 오과의 이탈리 담당 부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지기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태용 의원이 각별히 이 조성길 북한 대사의 한국 정착 관련 뉴스에 상당히 놀란 것 같고 이 태용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입장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신변 위협이 있다. 즉 가족들의 신변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을 할 경우에는 이 상당한 그 보복이 이루어지는데 주재국 내에 있을 때는 도주자 또는 이탈자로 분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망명하면 배신자나 변절자로 분류한다. 그래서 도주자나 이 이탈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것이 지방농촌으로의 추방이다. 지방농촌으로 해서 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극단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으로 망명한 변절자 또는 배신자 이런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김정은에 반하는 활동과 해를 가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북한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없는 범죄 사실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테러 위협까지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 있는 대부분의 전직 북한 외교관들은 북에 도온 자식들과 일가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조용히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신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 언론이 집중 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입국이 승인되면 현지 한국 대사가 입국 절차에 필요한 긴급 요건을 발급하고 대사는 요건 발급에 관련된 사안을 상관인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통일부 장관보다 외교부 장관이 관련 사실을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탈북자가 나오면 더군다나 이렇게 고위 외교관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국정원이 맨 먼저 알고요. 필요한 정보는 외교부, 통일부 관련 부처와 공유한다. 당연히 이 탈북자의 신분과 그리고 탈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청와대와도 공유한다. 그래서 이 조성길 대사의 망명권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청와대와 조율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3국을 거쳐서 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 북한 이 자극을 덜 하기 위해서 이것이 2018년도니까 문재인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최종적으로 조성길 대사의 한국행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디 3국을 경유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걸 떠나서 이번 이제 언론에까지 다 됐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허니문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 이 강경화 그 다음에 추미애 관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재산과. 이 강경화가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트 사러 간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게 2억짜리다 3억짜리다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미 요트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남편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 또 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산 투기 의혹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미 거제도에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임야 1만 6천 평방미터니까 신고가액이 2,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 청문회 때 남편인 이일병 교수가 경남 거제도 동부면 일대 임야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청문회 할 때는 은퇴 후 생활을 고려해서 이 임야를 가지고 있다. 투기 의혹이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밝혔고 청문회에서 그리고 이 강경화 장관의 자녀가 거제도에 소유한 2층짜리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이후 공시지가가 78배나 폭등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이 주택에서 한동안 또 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강경화가 당시 청문회 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들이 자주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딸 아이 이름으로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2월에 블로그 이일병 교수가 쓴 블로그에 보면 거제 중심부와 동부면을 연결하는 계룡산 터널 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2021년 말에 예정대로 공사가 완공이 되면 상당히 임야를 팔고 또 거제 집도 파는데 좋은 뉴스가 될 것이다. 요렇게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매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이 정주나 임업보다는 투자 목적이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결정적 이 블로그 내용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이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구입 당시에는 2014년도 1평방미터당 816원이었는데 올해는 1630원으로 6년 만에 무려 100%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관 청문회 때 2017년도 청문회 때 당시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조태영 의원실에서 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조태영 의원은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문회 할 때 항공료도 약 1,000만 원이 넘는데 전액 예산 처리를 했는데 그리고 다른 관련 이 비용들도 예산 처리했어요. 그래서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국가 예산 세금을 본인의 이 청문회 준비에 썼는데 이 청문회는 청문회법에 의해서 개인 돈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지금 이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 예를 들어서 과거 스웨덴에서 귀국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귀국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모두 항공료는 자기가 부담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지난번 우리 해수부 관리의 비격 사건 때 청와대 회의에 일체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강경화 패싱 현상이 외교 안보 라인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국회에서 답변했어요. 신문 보고서 알았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외교 안보 라인들의 핵심들이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번 우리 해수부 관리 비격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오찬에서도 강경화는 딱 빠졌다. 요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그래서 인비저블 즉 보이지 않는 장관 강경화 요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영민, 서훈,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딱 강경화만 참석이 안 됐다. 그래서 이 회동 오찬 회동에는 아예부터 처음부터 초청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런 강경화 배제 현상은 그야말로 이 외교안보 라인이 이거 봉숭아 학당만도 못하지 않은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말이죠. 추미애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 신원식 의원 경찰에서 곧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추미애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건 전혀 허위 맹랑한데 날조한 가짜뉴스 한 사람들 면책특권 가졌다 하더라도 당직 병사서부터 전부 고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서울 중앙지검에 이미 고발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 중앙지검에서 이것을 서초경찰서에 지난달 25일 넘겨가지고 서초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고발 사건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거는 여권의 단체입니다. 친노단체 시민행동층에서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서 씨의 병가 처리와 관련해서 억지구이제 허위 주장을 펼쳤고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 그래서 지난달 17일 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우익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초경찰서에서는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첫 고발인 조사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행동 측에서는 조사에 앞서서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맞고서인데요. 이 현 병장 측에서도 이 추미애 아들 검찰에 곧 고소한다. 이런 입장을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지검 수사에서 이 현 병장이 검찰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언론에서 밝힌 내용에 다 사실인데 검찰 조사 결과에 좀 부적절하다.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도 자료에서 당직 사병의 복귀 요청 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좀 덜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당직 병장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밝힌 대로 6월 25일 날 아들한테 전화했다. 이 내용이 그리고 복귀 요청을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동부지검 공보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동부지검 공보관 통화 내용 녹취록을 전격적으로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와 그 다음에 이 변호인 아들 이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직병의 사과 요구에 관해서 추미애 측에서는요, 본래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사과를 검토 중이니 기다려달라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지금 현 병장을 도와주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페이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거꾸로 추미애가 이 당직병장은 물론이고 신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까지 고소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겠는데요. 이 지난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낙연 현 이제 대표죠.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가 혐의 일종의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요런 이 보도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무실에 이 복합기를 설치했는데 이 복합기를 이낙연 후보가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내지 않았어요. 지인이 대신 내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기 설치 비용이 그동안에는 그나마 이 해당 지인이 계속해서 내줬는데 지난 6월부터는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법에 따라서 선거법에 따라서 정산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러한 이 지인이 누구냐면 이 옵티머스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수천억 원의 펀드 사기 혐의로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망에 올라 있는 사건이 옵티머스 사건인데 이 옵티머스 사건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실소유자예요. 이 복합기를
설치해준 사람이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트러스트올 이 회사가 말하자면 이제 캐논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 복합기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설치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옵티머스 사건의 실소유주로 알려지고 있는 이혁진 회장은 지금 미국에 도피해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불러들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보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신속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아침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